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써마지를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써마지 심포지움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써마지를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써마지 20주년 기념의 해로 심포지움도 많이 열리고 써마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써마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써마지는요, 당극성 고주파 장비로 얼굴의 주름과 탄력을 개선하는 피부과 장비입니다. 당극성 고주파 장비는 무엇이냐? 당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써마지 기계를 얼굴에 대고 에너지를 쐈을 때 이 에너지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통해서 다시 써마지 기계 내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환을 하는 장비죠. 그리고 그 장비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고주파 에너지입니다. 그 고주파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피부에 열을 주게 되고, 열을 주면 우리 진피층이나 그 이하 피하 지방 조직에 있는 콜라겐 조직이 수축이 일어나고, 이어서 콜라겐이 다시 재생되는 과정을 거쳐서 피부 속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탄력과 주름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써마지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고주파 탄력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2002년도에 FDA 승인을 받고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벌써 1세대, 2세대 시작해서 지금 4세대 써마지 FLX까지 나와 있고요. 전 세계에서 330만 건 이상 시술이 되었고 77개 이상의 논문도 발표가 되고 7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장비입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고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좋은 그런 장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써마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써마지 장비를 회사 대신해서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써마지, 과연 리프팅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리프팅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원래 예전에는 피부과 기계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피부과에서는 리프팅이라는 말을 쓰지 잘 않았습니다. 주로 수술로 얼굴 거상, 안면 거상술을 할 때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을 사용했지, 피부과적 장비로 수술 없이 리프팅을 한다, 이런 개념은 20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요즘 리프팅 피부과에서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리프팅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처진 피부를 올리는 게 리프팅이잖아요. 그럼 써마지로 리프팅이 될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올리는 작용은 써마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적으로 리프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리프팅이 확인되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미세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가 올라갔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는 적죠. 그러면 왜 써마지 리프팅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네, 피부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요, 나이 들수록 점점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죠.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피부가 얇아지고 물러집니다. 젊었을 때 팽팽하고 단단했던 피부가 점점 말랑말랑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런 피부를 좀 더 탄력을 만들어내서 약간 팽팽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름도 개선하고 처진 피부를 좀 더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피부에 등고선을 만드는 촬영을 하고 사진을 촬영했을 때 우리 피부가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미세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니다. 하지만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킨 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명한 울세라라는 장비가 있죠. 처진 피부를 올리기 위해서는 울세라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써마지는 왜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물론 처진 것도 고민이 되지만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고 팽팽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굴곡져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피부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콜라겐이 감소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요. 물론 젊은 층에서도 탄력을 미리부터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써마지를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말고 컨투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컨투어링이라는 말은 우리 메이크업에서도 쓰이고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말 그대로 윤곽입니다. 얼굴의 어떤 모양, 굴곡, 그런 형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컨투어링, 윤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냐? 네,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리프팅, 컨투어링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모호하게 섞여서 쓰이고 명확하게 구분짓기 힘들고 좀 주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써마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준다면 피부에 생기는 어떤 굴곡과 윤곽을 보다 젊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미세한 차이지만 이것이 누적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적이 된다는 것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경우겠죠. 네, 그럼 이러한 써마지의 특징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부터 써마지를 통해서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데 벡터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진 피부를 올릴 수 있는 방향에다가 우리 샷수를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개념으로 벡터라는 개념이 논문에서 많이 거론되고 그렇게 많이 시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하고자 하는 부위에 더 많은 샷수를 통해서 리프팅을 이끌어내고 탄력 강화를 이끌어내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렸다시피 리프팅이 그렇게까지 두드러지는 써마지의 효과는 아니고 탄력의 강화가 주된 효과이기 때문에 리프팅을 위한 벡터보다는 탄력이 떨어지는 곳에 보다 집중해서 샷수를 배분하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력이 흔히 떨어지는 부분이 주로 움직이는 부분인 눈가와 입가, 턱 라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샷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피부를 지지해주고 있는 유지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지인대가 위치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샷수를 해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써마지와 관련된 리프팅, 타이트닝, 탄력 증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